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고 싶은 서울특별시 감염병 연구센터장 서혜숙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감염 관리와 예방접종. 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스크가 일상화됐고요. 또 우리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모임은 물론 재택근무 확산 등 비일상이 일상화되어 모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되면 폐 손상은 물론 다양한 후유증까지 남아 더욱 위험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 바꾸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관리와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감염 관리와 예방 접종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1년 넘게 겪었지만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는 호흡기 주로 상기도에 이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 노래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그 침방울이 2m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옮겨지면서 이제 감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기침, 재채기, 콧물, 코막힘, 두통, 발열 아주 다양하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쉽게도 그 치료약은 지금 없고요. 주로 이제 백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률은 높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1.7% 정도 되고요. 무증상도 한 3분의 1은 증상이 없어요. 경증, 중증, 중등도 해서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또 사망을 하고 있어서 저는 빨리 종식이 되기를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백신을 열심히 지금 맞아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 이상이나 길게 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 같으면 한 몇 개월이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사실 기대와 희망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메르스가 한 2달 안에 이제 한국에서 빨리 종식이 돼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메르스보다도 훨씬 전파 속도나 전파되는 그 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과 또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어디서 걸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또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이 빨리 진단도 안 되고 치료약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센터장님 네. 사실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뭐 패스트 막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스페인 녹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사스 그다음에 뭐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그다음에 또 이제 2019년에 다시 코로나19 이게 21세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주기가 좀 짧게 점점점 이렇게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하는 게 물론 그 중에 세 개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코로나 계열이긴 하지만 어떤 지금 지구 뭐 온난화 얘기하면서 막 급격한 뭐 기후 변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합니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가 그 온난화 되면서 그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코로나나 이런 메르스도 박쥐가 그 이제 진앙지였다라고 하는데요.
동물로 봐서는. 근데 그 박쥐의 전 세계적인 분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도시화나 뭐 밀집화, 세계가 이제 하나의 교류를 하고 있는 하나의 그 한 축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이런 신종 감염병이 이게 발생을 하는데 아마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전 세계가 일상화돼 버리니까 사실 미국이 한 군데서 터져도 그게 이제 반대편까지 이제 가는 게 그렇게 옛날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행의 주기가 더 단축될 거라고 많이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걸리면 사실 아직 뭐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백신도 지금 이제 도입 단계인 거고 그래서 걸리면 그냥 자연 치유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앓고 나서 혹시 뭐 후유증 이런 걸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후유증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3분의 1은 한 3개월 동안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고요. 숨이 찬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굉장히 심한 폐 섬유화를 앓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한 2분 정도는 이거는 정확한 건데 폐 이식 수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기억력이 없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멍하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 그런 거 우울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학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마비되고 저리는 증상들도 있고 뭐 위장관 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한 3개월까지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롱 코비드라고 저희가 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아마 연구가 되고 있겠지만 아직 그게 크게 아직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이게 장기화되면 아마 이게 분명히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말 걸리면 후유증,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마스크도 물론 쓰고 뭐 거리 지키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수칙이나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그 손위생이 가장 좋거든요. 평상시에도 한 4만 개 정도의 그 미생물이 우리 손에서 이제 한다는데 손위생인데요. 손 씻기, 그러니까 물에 손 씻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금 2단계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2m 이내, 아까 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방울이 이만큼까지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2m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써서 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넘어가면 이제 확산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 이상 많이 올라가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크게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마스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그러면은 마스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거리두기보다는? 거리두기가 너무 사회적으로 유행이 많이 진행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마스크가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거의 10m, 20m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하면 사실은 감염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속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거리두기 뭐 생활 수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그걸 작년에 너무 잘 지켜가지고요. 소아들이 수족구도 안 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독감도 거의 없었고요. 수족구도 거의 없어서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머리 털라고 저희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물론 머리털 네. 별로 없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치도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잘 그걸 지키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효과는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은 가장 지금 핫한 이스라엘을 보면 백신의 효과가 입증은 되었죠. 그래서
60에서 66% 정도 집단 면역을 획득하면 완전히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61%인가 지금 집단 면역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파이자하고 주로 모더나 주로 맞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거기서 그 회사에서 발표하기로 이제 예방접종 뭐 효과라 그러나 효과가 뭐 95%뭐 91%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거는 뭐 70% 얘기하는데 이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요 개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낮게 유지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거의 100% 가까이 돼서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95% 정도는 면역을 가지고 있더라. 인구의 95% 정도가 네, 그죠? 네, 예. 그렇게 맞으면. 그럼 이제 만약에 5% 정도가 만약에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접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나중에 뭐 어떤 병의 중증도 아니면 사망률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도움은 받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는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이렇게 다른 좀 어느 정도 걸로도. 좀 예. 크게 막 예. 무섭게 가는 걸 좀 막아주는. 예, 항체만이 아니고요. 다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럼 맞을 수 있을 때 빨리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꺼려서 안 맞아서 그걸 위험성보다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먼저죠. 그러면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되게 이제 뭐 얘기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요런 부작용 정리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질병청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대부분 일반적인 거고요. 0.3% 정도 되더라고요. 접종을 맞은 사람이. 근데 대부분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 근육통이고요. 그 다음이 발열, 그 다음에 이제 두통, 그 다음에 메스꺼움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은 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갑자기 뭐 돌발적으로 이제 수분 만에 몸에 막 두드러기가 돋는다거나 뭐 얼굴이 붓는다거나 뭐 가스값이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숨이 차고 여기가 목이 쪼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수는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최근에는 이제 혈전 문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혈전 때문에 약간 그 뭐 뇌압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멍이 잘 든다거나 출혈이 생긴다거나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한 사례가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계속 이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에 의료계에서는 예방접종을 좀 먼저 하잖아요. 혹시 순서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최일선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 순서는 없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저도 이제 뭐 맞을 예정인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최일선에 계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항체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자는 3주 만에 맞거든요. 그래서 파이자는 1차를 맞고 2차를 맞는데 1차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3주 뒤에 2차를 맞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예방접종은 이제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접종하시고 나서 15분 내지 30분을 저희가 아주 밀접 관찰을 해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댁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두통이나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런 증상들은 이제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3일 동안 매일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미리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바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순서가 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맞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제 뭐 백신 접종 후의 관리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잘못된 상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OX 퀴즈로 풀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서혜숙 서울시 감염병 연구센터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도 방역을 잘하면 안전하다. OX. 하나, 둘, 셋. 네. 안전하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정답은 O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러면 막 거기 안 가잖아요. 그분이 벌써 열흘 전에 다녀갔는데도 안 가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환기 잘하시고 소독을 철저히 환경 소독 철저히 해주시면은 그 바이러스는 사멸을 하거든요. 네, 환경은 안전하다. 네, 소독하면. 혹시 또 두 번째 질문 문제 준비된 거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OX.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아주 잘 근데 맞추셨습니다. 백신 이제 보통 시청자분들은 백신 했으면 뭐 접종 효과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지금. 일단은 다른 분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2차 접종이 끝나서 2주가 넘어야지만 피크에 달아서 그 항체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 끝나면 한 60에서 70%밖에 항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때는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았는데 확진된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그리고 나는 백신을 맞았지만 2차 접종 안 맞은 상태에서 나도 코로나 걸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이미 이제 국내에 이제 상륙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이 바이러스하고 백신과의 사이 관계 그게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다 확진자 모두의 그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많이 무력화시키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런 것들이 백신과의 또 다른 또 싸움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1차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래도 뭐라죠? 허드 이뮤니티. 네, 군진 면역. 그 군진 면역을 형성해 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오는 것들을 이제 그나마 이렇게 팬데믹 안 일으키면서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백신은 맞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다른 그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궁금해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76세로 예방접종 대상이십니다. 현재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불안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5년 넘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셔서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백신 접종 시 혹시 고혈압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분의 어르신께서 혈압약을 드시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와 더불어서 백신 맞고 또 혈압약 계속 먹어도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백신 맞으셔야 됩니다. 고혈압 같은 그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특별히 금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으셔야 됩니다. 원래 고혈압 환자분들이 좀 고위험군 아닌가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그죠? 네. 크게 안정성을 위협한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 고혈압약 드시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맞으시는 날 혈압약을 드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럼요. 네. 네, 두 번째 사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특별한 전이 없이 추적 관찰 중인데요. 아무래도 큰 병을 앓고 있어 백신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암처럼 큰 병을 앓았던 환자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면역 질환자가 백신 접종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번 시청자분은 암 수술 후에도 코로나 예방 접종 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암 수술해도 코로나 예방 접종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맞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맞으면 안 돼 하는 뭐 금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좀 주의하거나 맞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국내에서는 딱 두 가지 지금 절대 금기라고 한 거는 첫 번째 예방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경우에는 두 번째 예방 접종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첫 번째 접종을 맞은 다음에 혈전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출혈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예방 접종 금기입니다. 그 두 가지는 명확하게.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금기 두 가지는 이제 맞아봐야 아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차에서도 이제 그러면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하고 본인 컨디션 보고 접종하는 게 좋겠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검사부터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열이 있는 경우, 특히 37.5도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맞으시면은 안 되고요.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뒤로 좀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됐을 때 맞아야지 아마 그런 확실히 견뎌내실 확실히 수 있을 겁니다. 독감 접종하고 비슷하네요. 그 독감도 어차피 그런 바이러스니까 접종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면역 질환 또는 면역력이 약한 분일수록 더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이번 시간에 일상을 바꾼 코로나19와 감염 관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 예방 또는 감염 관리 수칙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라도 계속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될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뎌내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극복하실 거라고 서로 믿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